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어떤 네. 뉴스의 이면을 좀 드려볼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 후임에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임명 첫날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이번 홍보수석 인사가 KBS 차기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수석 인사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KBS 차기 사장 임명하고 연관된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왜 물러나게 됐는가 이 부분인데요. 어허. KBS 파업 사태가 일어나게 한 그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청와대 외압설을 그랬죠. 제기했던 노조가 이제 제기했을 때 청와대와 김환현 사장이 소통을 했던 그 소통 창구가 이정현 수석이다. 예, 이렇게 이제 예. 지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정현 수석 바로 그 자리에 윤두현 신임 수석이 임명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첫 청와대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아. 지방선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인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기조에는 대통령의 언론관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KBS를 비롯해서 MBC가 끊임없이 그동안에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KBS 파업 사태도 이제 그런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홍보수석 인사라는 점에서 KBS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예. 세 번째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자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의 임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또 대언론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이 대통령의 언론관을 대신하는 이런 자리에 그동안에는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불통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민경욱 대변인은 이 KBS 출신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KBS 뉴스국 앵커를 맡으면서 땡방뉴스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홍보수석 인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KBS 사장 문제와. 예. 윤두현 수석이 어떤 인물이길래 지금 야당 시민단체 또 친정인 YTN 노조까지 반발을 하는 건가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이다. 예. 국민과의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 시민단체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야당은 해바라기형 언론인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시민단체는 공정보도를 망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니, 있고. 어떤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윤 신임수석은 YTN 노조조차도 YTN 오적이다 이렇게 오적 가운데 한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렇게까지요? 네, 이 경북 경산 출신입니다. 예, 대구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나왔고요. 서울신문의 기자로 입사를 하면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95년 YTN이 출범하면서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승승장구하면서 정권 편향 보도를 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2008년 8월 갑작스럽게 인사가 나게 되는데요. 그때 정치부장에 임명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외압을 제기했다 이렇게 그 표한수 전 사장이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치부장 시절이나 보도국장을 하면서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대통령이 언급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보도를 보류시키는 적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요? 이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호 전 경찰청장을 출연시켜서 뭐 해명 방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이 정권 편향 의혹을 받는 거하고 KBS 차기 사장 임명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KBS 이사들이 선출하는 게 사장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계 인사 누구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청와대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KBS 사장의 실질적인 임명자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BS 이사진을 방통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방통위원회의 3분의 2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요. 방통위원들을. 예. 그리고 KBS 이사회도 똑같이 11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하면은 사장의 임명 안 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홍보수석의 입김이 직접 작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홍보수석을 그렇게 임명한 걸 보면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예상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 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KBS 사장 임명된 분들 보면 대통령 언론 고문을 했다거나 대선 캠프 출신이나 뭐 친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 선임 제도, KBS 제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 다수제라고 하는 건데요. 사장 임명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진 3분의 2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관행을 좀 뜯어고치고 예. 새롭게 KBS 사장을 좀 중립적인 인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두현 새 홍보수석 임명 보면서 KBS 얘기까지 전망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